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병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2003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에 일단 인공아웃 수술 개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200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특히 더 최근 6년 동안에 한 700명의 수술을 하고 최근 한 3, 4년 정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많다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병원이 최근에 이제 인공아웃 1000명의 수술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거의 제가 한 700명 정도의 수술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미국에서 NIH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발령을 받고 2012년도부터 인공아웃 수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11년 차 정도 돼서 이게 수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연차가 오래되면 이제 갖게 되는 장점은 수술을 오래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또 어떻게 지금 듣고 어떻게 또 생활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보통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한 것이 일단은 그 유전자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난청의 원인 파악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난청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수술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렇게 수술 700여 정도의 수술을 하면서 지켜왔던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왼쪽에 첫 번째를 보면은 일단은 특별하게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왜 난청이 됐는가, 이분이 또 왜 난청이 됐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단지 그냥 수술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그간 수술했던 환자들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부터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극 간의 인공아웃 전극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전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또 전극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극 간의 차별성을 파악을 해서 이 환자의 원인이 뭐고 또 이 환자의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극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극 선택,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인공화를 이제 기기를 잘 듣게끔 이제 마치 피아노 조율처럼 그런 조율하는 그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매핑 시기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동일한 유전자 동일 변이를 갖고 있는 이제 두 난청 환자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청력도를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모든 청력도를 볼 때는 아마 병원 가시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이 청력도를 보여드릴 텐데 항상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파란색이 왼쪽입니다.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수록 더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더 잘 듣는 거고 그래서 정상분들은 대개 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 있죠. 어느 정도 크기의 숫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치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두 분 다 굉장히 밑에 역치가 평균 90데시벨, 한 80데시벨, 이쪽도 90데시벨, 80데시벨로 두 분 다 잘 못 듣고 계시고 이 말소리를 구별하는 것도 보면은 그 HA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보청기를 쓸 때 얼마나 알아듣고 있는 걸 보는 것인데 보청기를 써서 굉장히 잘 듣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거는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닐 테니까요. 보청기를 써도 양쪽에 HA, 그러니까 Hearing Aid라고 하는 거를 써도 단어는 100% 중에서 20%, 문장도 100% 중에서 10% 이렇게밖에 이제 못 알아듣는 이런 분 두 분이 있단 말이죠. 이 두 분을 모두 인공화우라고 하는 수술을 했어요. 다 모두 제가 한 환자들인데 수술하고 6개월 뒤에 결과를 볼까요? 어떻게 될지.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원인인 유전자도 비슷하고 똑같고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조차 똑같은 양쪽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왼쪽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6개월 후에 단어가 94점, 100점, 100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환자분은 보면은 이음절 66%, 이음절 75%, 문장 94%. 물론 오른쪽에 이 환자분들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술 전에 20%밖에 듣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인가? 왼쪽의 환자는 수술을 할 때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했던 환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환자는 이제 한쪽만 수술을 했어요. 일단 쉽게 차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자, 이런 차이들을 그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얇은 와우축 전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 조기 매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풀백 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 방법도 있고 조기 매핑 이런 것들 또 제일 왼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영상과 유전으로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인공화학 수술 이런 다양한 키워드 등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이제 이것들을 지면화시켰습니다. 인공화학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얻을 수 있겠죠.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은 수술 시기가 80%를 결정한다. 뭐 70은 아니고 90도 아니고 8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좀 임의로 정한 것이고요. 그만큼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한쪽보다는 양쪽으로 듣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가장 환자에게 맞는 인공호흡 전극을 사용해야 한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가장 환자에게 맞는 그런 인공호흡 전극을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결국은 이제 환자들을 대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인공호흡 수술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수술 환자 분들 모든 환자의 수술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왜 좋지 않은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수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왜 좋을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사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가장 많은 원인은 수술 시기가 늦은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똑같은 환자예요. 똑같은 환자인데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Y축은 이제 수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대개 수술 효과는 이러한 언어 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정량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개개인의 만족도도 있는데 그런 정량화를 통한 정확한 수치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X축을 보면은 전농 혹은 부분 난청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에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상대방 얘기하는 걸 거의 한 10%, 20%밖에 못 알아듣는 그 시점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수술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 환자의 또 수술에서 얻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서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진 시점이 돼서는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 기계로 아무리 잘하는 교수가 수술을 해도 그 인공호흡 효과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점에 수술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여기까지 나타난 것은 뭐 인공호흡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술 시기가 아주 가장 좋은 시점을 이제 놓친 거죠. 실제로 같은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지만 언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 시점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외래에서 설명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잘 못 들었는데 한 30년 되신 분들 수술하면 잘 들을까요?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를 나중에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술 청력이 나빠진 지 얼마 안 돼서 양쪽 수술을 하고 바로 한 6개월부터 잘 듣는 이제 그런 분들의 결과까지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수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에 포인트 2는 아까 양쪽 수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 포인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환자한테 맞는 인공호흡 전극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극을 선택할 때 일단 환자에 대한 일단 완벽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냐면 이건 제 환자 중에서 똑같은 환자인데 똑같은 환자고 똑같이 이제 수술장에 있는데 기형이 아주 달팽이관에 기형이 심했던 이제 꼬마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엔 대개는 우리가 인공호흡으로 자극을 해야 될 그런 신경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전극 1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극을 썼더니 22개 전극 중에서 14개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이 전극 2라고 하는 전극을 썼더니 전극 반응이 4개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의 똑같은 수술장에서, 그것도 심지어 회사까지 같은 전극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극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만큼 전극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항상 저는 염두에 두면서 수술 전에 환자들을 이제 대하고, 또 이제 수술 후의 결과를 이제 예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얻은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뭐 논문에만 쓰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몇 년간 이제 인공호흡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러한 또 정보들을 이렇게 병원 밖을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작 수술을 받거나 혹은 수술을 자녀분들이 받거나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고민을 하게 될 이제 그 보호자분들 혹은 이제 당사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이제 저희가 알고 뭐 논문에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많이 이제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 같은 곳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한 달 전에 이런 비슷한 이제 세미나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술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를 고민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뭐 수술이라고 하는 걸 뭐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보청기로 잘 못 듣긴 하는데 수술이 겁이 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원래 한쪽은 거의 안 들리고 나머지 한쪽이 살짝 들렸었는데 그 살짝 들리던 쪽도 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양쪽이 다 청력이 떨어진 형태가 됐어요. 제일 왼쪽에 아래 보면은 제일 밑에 청력이 아주 나쁜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이제 오른쪽 청력이 좀 남아있다가 떨어졌고 그다음 왼쪽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청력이라서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일단 했고요. 이분은 수술을 할 때 양쪽 동시 이식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 2는 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포인트 3는 전극도 신경원 세포를 가장 잘 자극시킬 수 있으면서 그 매핑도 풀백이라는 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분께서 어디선가 풀백이라고 하는 수술법을 들었는데 난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수술한 지가 12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수술한 지 10일밖에 안 됐네요. 지금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날 기기 착용하고 지금 전혀 안 들렸다가 지금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괜찮은 거. 괜찮은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벌써 들리는 부분이 있나요? 네, 거의 다 알아듣죠. 알아듣고 심지어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원래 보청기 듣던 것처럼 거의 똑같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수술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네, 지금 수술하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네, 거의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듣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게 처음에 소리가 이렇게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 약간 미니언즈 영화 보면은 그 미니언즈라고 그 노란 색깔에다가 캐릭터 한 명 있는데 네네. 걔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리니까 음, 그 일루수가 누구야 하는 누구요? 일루수가 누구야 하는 그 패러디가 있거든요. 일루수가 누구야?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친숙한 목소리는 거의 지금 이미 네.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그렇죠.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고 이제 아직 새로운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은 조금 적응하는 시간 좀 필요한데 한 2-30분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전에 듣던 것처럼 똑같이 들리는구나. 자, 오른쪽과 왼쪽, 물론 왼쪽이 지금 아직 부어있기 때문에 덜 붙긴 하는데 왼쪽이 잘 붙었다라고 가정하면 오른쪽 왼쪽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보청 꼈을 때도 그렇지만은 보청 꼈을 때부터 전 항상 왼손이 잘 들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핑이 덜 된 상태라서 오른쪽이 조금 잘 들린 상태지만은 큰 차이는 없나요, 그러면? 네, 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니, 이렇게 벌써 입 모양도 안 보고 이렇게 잘 들으시고 굉장히 잘 들으시니까 좋네요. 10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다른 경우에는 아직 매핑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기기 착용도 안 했을 텐데 잘 듣고 있어 좋네요. 이제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그 무슨 캐릭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네. 조금 그렇게 들리다가 친숙한 사람들 목소리부터 먼저 이제 조금 더 사람 소리처럼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늦지 않게 타이밍을 잘 해서 수술을 하니까 뭐 11일만 해도 벌써 꽤 주변 사람들과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할 정도까지 좋아진 상태네요. 그렇죠? 혹시 또 막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풍차 양이를 보다는 이제 확실히 동시에 저는 했는데 그만큼 약간 받아들인 소리가 엄청 많고 동시에 하니까. 그리고 또 돌발선 낭청이었을 때는 한쪽으로 들을 때 되게 엄청 불편했거든요. 아무래도 양쪽으로 듣다 보니까 그만큼 집중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듣는다라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양쪽을 동시에 하는 거에 장점을 벌써 느끼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게 아마 다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청력이 이분이 양쪽이 한꺼번에 다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번갈아서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신 분이다 보니까 한쪽이 먼저 완전히 떨어지고 반대쪽이 덜 떨어지니까 한쪽을 완전히 못 듣는 그 공포심을 좀 이제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한쪽만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나머지 한쪽은 여전히 못 듣는 상태가 남아 있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결국 양쪽을 결정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뭐 늦지 않게 결정해서 그러신지 12일밖에 안 돼, 2주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저랑 대화가 자유롭게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한 달 전에 오셨던 세미나에 오셨던 분이 이제 용기를 얻고 수술했던 경우고요. 네, 또 한 분은 2달 전에 또 이런 비슷한 세미나에 오셨던 분이세요. 오셔서 이분은 한쪽에 예전에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년 전이죠. 한쪽에 수술을 받아서 잘 듣고 계신데 나머지 한쪽을 잘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미련이 남고 그렇지만 또 수술을 하긴 겁나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달 전에 세미나에 오셨는데 오셔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좀 확신을 갖고 다시 순차 양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쪽 수술 받고 10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고 지금 한 달 정도가 한 달이 막 지났네요. 2월 4일 날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한 달하고 한 8일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한번 뭐 원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시지 못했으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네네, 황정선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아, 있어요. 네네. 이제 수술 받으신 지가 한 달하고 한 8일 되셨는데 한 10년 정도 순차양이를 고민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하셨는데 한쪽만 들으셨을 때도 뭐 굉장히 잘 들으셨거든요. 우리 저 황정선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0년 전에 오른쪽 인공어를 수술을 받았죠. 와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는 듣는데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좋았어요. 잘 사용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입모양 힌트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들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커지더라고요. 이제 체력적인 소모가 가장 불편함이 컸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으로만 소리가 들어오고 왼쪽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보청기 착용한 쪽은 어음 분별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소리 탐지만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듣다 보니 이제 한쪽으로만 듣는다는 게 사실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체력적인 소모가 크다. 그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한쪽만 들을 때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코그니티브 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인지에 부담이 간다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들을 때 많은 에너지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들을 때 한쪽만 듣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체력적 소모가 이제 누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뇌도 빨리 지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황정선님께서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가 돼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더 절절하게 느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이제 하셨는데 막상 또 순차양의를 이제 하셨단 말이죠. 하시고 지금 한 달 8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뭐 아직 뭐 재활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지금 수술 받은 쪽은 지금 뭐 아직 뭐 잘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지금 그 수술 받은 쪽은? 이제 순차 양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주변 사례를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는 분 계시고 그냥 그렇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참석했잖아요. 참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순차양이 아니면 동시양이 수술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렇게 만족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 보니 나도 순차양의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바로 수술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에 수술을 바로 잡은 거죠. 아이고 뭐 수술을 이제 결심을 잘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활을 하시는 도중에 초반은 아직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재활하시면서 옛날에 수술했을 때 처음 재활했던 생각도 나실 거고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두 번째 수술한 쪽의 재활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10년 전에 수술했을 때 소리 처음 매핑했을 때랑 그때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때는 매핑을 6, 7번 계속 이렇게 해도 환경 탐지라든지 말소리 변별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수술 후 첫 매핑을 수술 다음날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핑을 2월 28일에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매핑 두 번째 만에 입모양 가리고 단어를 불러주셨을 때 단어를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왼쪽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쪽 옷도 생활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아볼게요. 지금은 이제 양쪽을 다 착용하신 상태로 전화를 받아보신다고 해요. 그래도 양쪽을 다 하니까 훨씬 듣는 게 나으시죠?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착용을 하면 훨씬 더 소리가 명료해지고 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도 원래 제 목소리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왼쪽을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왼쪽만 착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왼쪽만 착용하더라도 안 들렸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1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예후가 정말 좋아요. 재활 속도도 빠르고 물론 제가 이쪽을 전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그다음에 차 양의를 고민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이쪽 전공자이다 보니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수술을 받으신 후에 열심히 재활을 하면 소리를 듣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희망찬 듣기 환경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술 자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셨더니 동시 양의를 했던 이제 그걸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순차 양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에 오셔서 또 이제 확신을 갖고 수술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또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면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병원 밖을 나와서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던 그 사례들을 오늘의 키 메시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이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럼 보청기는 언제 쓰는 거고 또 인공호흡은 언제 하는지 이런 것 자체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원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 왼쪽 그림에 보면 소리가 들어왔을 때 저 고막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력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소골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굉장히 확대가 돼서 달팽이관에 들어가게 되면 달팽이관에서 그것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지게 되면 청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데 그 능력이 조금 저하되면 이 보청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달팽이관 쪽으로 소리를 더 많이 압력을 더 많이 넣어주면 이 청신경 쪽으로 전기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가 달팽이관을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진 다음에 이제 청신경을 여기 막 자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달팽이관의 기능이 조금 줄거나 혹은 뭐 이 이소골이라든지 고막 이런 데 문제가 있게 되면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많이 넣어주면 전기가 그냥 그럭저럭 생겨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전기 신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청신경이 자극이 전혀 되질 않아서 하나도 듣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써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란색이 이제 신경이거든요. 이 청신경 여기서 결국은 이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달팽이관, 이 둥그렇게 생긴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공와우라고 하는 데서 대신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이 노란색의 신경으로 전기를 넣어주는 장치가 인공와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의 기능이 아주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뭐 보청기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많이 떨어져서 전혀 전기 신호를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청기를 소리를 많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달팽이관이거든요. 달팽이관은 전극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옆에서 단면을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보청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수술을 하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되게 아까 제가 청력도를 처음에 설명드렸죠. 빨간색은 오른쪽, 파란색은 왼쪽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무조건 좋지 않은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청력도 내에서도 보면은 이 왼쪽 250, 500Hz 이쪽은 모음 쪽을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자음을 듣는 거예요. 자음은 뭐 즈츠, 크트, 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음이고 그다음에 뭐 아야, 어여 이게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력도의 좌측은 모음을 듣는 거고 우측은 좌음을 듣는 거고 무조건 밑으로 가면 나쁜 것이고 위로 가면 좋은 것인데 이분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것에 이 X자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의 평균이 대개 한 70dB 정도보다 더 나쁘면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건 1이라고 하는 게 70dB보다 더 나쁠 때 조건 1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조건은 저 조건은 아니고요. 여기 더 제가 크게 써놓은 조건 2라고 하는 게 있죠. 어음 판별력, 쉽게 말하면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100점 만점에 그게 한 30%, 40% 이하로 떨어지고 저게 70dB보다 더 나쁘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보청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인공호흡도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첫 번째 왼쪽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환자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환자를 제가 외래에서 보청기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환자는 수술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환자는 보면 평균을 내보면 한 70dB 되고 한 75dB, 70dB, 75dB니까 조건 2를 만족을 하죠. 조건 2를 봤더니 오른쪽은 보청기를 쓰면 한 40%, 왼쪽 같은 경우는 보청기를 쓰면 84%까지 알아듣거든요. 이 경우는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청기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청기로 열심히 재활을 하면 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오른쪽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이 밑에 X자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이 데시벨을 좀 평균 낸다는 것인데 오른쪽 77dB, 왼쪽 63dB이니까 언뜻 보면은 오른쪽 환자보다 청력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은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보면은 이 밑에 8%랑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 오른쪽 환자는 40%, 뭐 60%, 70% 그랬는데 이 환자는 지금 8%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환자 중에서 인공호흡의 도움을 받을 분은 좌측이 아니고 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저한테 수술을 이제 받기로 예정돼 있고 청각신경 병증이라고 하는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이제 환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이 데시벨과 그 다음에 어음 판별력을 갖고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만을 갖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나는 어디서 80dB이니까 난 무조건 수술해야 돼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죠. 뭐 절개선이 엄청 크고 뭐 뇌수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이건 무슨 뇌수술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무슨 로켓 사이언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절개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잘 보시면은 나중에 그 수술하고 나서 뒤에서 보면은 그렇게 흉터가 심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수술하면 뭐 MRI 못 찍는다면서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MRI 다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쪽에 MRI를 찍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하고요. 다만 그 전극이 들어와 있는 쪽에 한 몇 센치 정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보이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리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수술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끝내놓고 거기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수술하고 나서도 MRI 촬영도 가능하고 심지어 뇌 쪽에 다른 쪽을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MRI 못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한 3년간 그 중에서도 여러 다른 전극도 있는데 얇은 와우축 전극을 제가 사용했던 케이스만 요거를 준비하고 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제가 이제 소아 환자들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의 꼬마 친구들이 제일 이제 많긴 한데요. 뭐 나머지 환자분들이 90대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내 나이가 70인데 뭐 한 20년 그때 살다 가는 거지 뭐 또 수술을 해라고 외래에서 말씀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 80 되시는 분들은 에이 무슨 10년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꼬마 친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이 거의 그 비슷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제가 0세부터 5세까지 꼬마 친구들을 빼봤어요. 5세, 10세부터 그 다음에 90대까지 90대는 조금 적어요. 한 두세 명밖에 제가
90세 넘으신 분들은 한 3분 정도 수술했던 것 같고 70대, 80대, 60대 굉장히 왕성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그 꼬마 친구들을 제외한 중에 가장 많이 한 그룹이 6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 50대, 70대가 굉장히 왕성하게 돼 있고 80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지 연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수술을 못하거나 수술 후의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외래를 찾아오시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를 주로 만약에 이제 수술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청기를 써야 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지를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될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먼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으신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인지가 문제가 있으시면 수술 후에 재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좋은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는 난청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치매의 진행이 더 빨라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난청이 그러면 난청이 있는 사람이 뭐 보청기를 쓰거나 수술을 하면 그 치매가 치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적어도 치매가 진행되거나 그런 거에 난청이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그런 느낌은 다들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처음 얘기한 사람은 2010년도 이후에 지금 존스 홉킨스의 이비인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방의학과로 좀 자리를 옮긴 프랭크 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처음 그 얘기를 학문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The big unknown question, which we're just beginning to focus on now here at Johns Hopkins, is addressing how much of a difference does hearing loss treatment make? It increases our risk of developing cognitive decline and loss of thinking and memory abilities over time, and even increase our risk of progressing to disability over time. 그래서 잘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지력과 기억력 감퇴가 생기면서 치매로 진행될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분들 중에서 난청이 있으면 그걸 방치할 경우에는 치매로 연결될 그런 확률을 좀 높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전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조사된 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보면은 난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치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또 어떤 기전으로 치매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4가지 기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걸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못 들으니까 들으려고 용을 쓰고 머리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뇌가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인지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이 혹은 양쪽을 다 못 들으시는 분이 한쪽만 수술을 하고 나머지 한쪽이 안 들릴 때 그걸 억지로 막 들으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역시 인지 피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뇌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닐 바에는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이렇게 듣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면 빨리 지치기 때문에 결국 뇌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난청이 있으면 그 자체가 뇌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난청이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격리, 그 격리 자체가 우울증 같은 걸 유발하면서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째 거는 몇 가지 유전자는 난청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치매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NLRP3라고 하는 유전자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4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어쨌든 난청이 인지장애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인지 피로랑 그다음에 사회적 격리에 관련된 거는 특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이제 수술을 고민한다라고 하고 갖고 있는 청력도 거의 없고 보청기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쪽 수술만 했을 때는 물론 잘 듣긴 하는데 이러한 인지 피로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한쪽이 들리니까 좋긴 한데 들으려고 막 용을 쓰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격리도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한쪽 들어갖고는 물론 좋지만 가족들과 조용히 얘기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 얘기할 때는 한쪽만 듣는 경우가 많이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어르신들 그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난청과 인지장애를 이제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어르신들의 수술에서야말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인지 피로나 사회적 격리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양쪽 수술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그 균형 담당하는 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쪽만 하는 걸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난청과 인지장애의 관련성 그리고 인지
필요와 사회적 격리를 위해서 양쪽을 다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청기 혹은 뭐 양이 인공어항, 양이라고 괄호를 친 거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한쪽보다는 양쪽을 쓰는 것이 이렇게 난청과 치매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땐 치매로 이행된 거를 확실하게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어르신 두 번째 포인트인데 또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공호흡에 관련된 거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세 번째가 환자분한테 맞는 전극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젊은 분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달팽이관 내에서 노란색의 이런 신경 원세포 혹은 뭐 청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를 효율적으로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어르신들은 실제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줄어들어 있는 이 신경세포를 더 효율적으로 자극을 하려면 이 전극 자체가 이 노란색 신경 원세포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서 도는 게 좋을까요? 한번 동영상을 돌려볼까요? 잘 되나요? 두 개의 차이를 좀 느끼겠어요? 네. 두 개의 차이를. 저 왼쪽에 있는 다른 전극들은 이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 신경 원세포를 이 신경 원세포가 줄어들어 있을 때 효율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얇은 와우축 전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붙어서 돌기 때문에 요 밑에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또 이 달팽이관 내에서 어떻게 도는지가 보여지거든요. 요게 이 안쪽에 신경원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신경원세포로부터 거리가 멀고 이거는 신경원세포를 감아들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양쪽을 고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전극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저는 또 어르신들이 신경원세포 수가 줄어들어 있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경 자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얇은 와우축 전극을 보통 쓰게 되고 그나마 이 와중에 이 어차피 신경원세포 쪽에 더 접근을 하는 이 전극을 이 얇은 와우축 전극을 더욱더 이 신경세포 쪽에 붙이는 그러한 수술 기법, 저는 이제 풀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붙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뭐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이제 현재까지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원세포 수가 줄어들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점에 의거해서 제가 한 두세 명 정도의 어르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아까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세 가지. 첫 번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양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에게 맞는 정보를 쓰는 게 중요하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킨 사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69세 환자분이에요. 69세 환자분이고 전동 기간이 물론 옛날부터 못 들었었는데 거의 완전히 못 듣게 된 기간이 한 2달, 3달이 되자마자 수술을 결정했고 이제 69세 되신 분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동시 양의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양의 동시 이식 수술을 하고 당연히 전극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얇은 와우축 전극을 시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뭐 완전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다 뭐 대화가 안 됐는데 수술 후 9개월 때 보면은 문장은 98%, 이음절 80%, 이음절 60%, 전화까지 94%로 완벽하게 잘 하고 있고 이분이 말씀하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양쪽이 아무것도 못 들었네. 그야말로 깜깜한 세상이었는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수술 받은 지가 지금 6개월 넘었나? 그렇죠. 그런데, 주위 지인들하고도 이야기 소통을 거의 90% 주고받고요. 또 전화상에도 그렇고 다 저거 소통을 하고 있어요. 크게 불편한 건 거의 지금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주 시끄러운 데 가면은 조금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은 조용하게 뭐 주고받는다도 이야기는 거의 다 90%는 제가 듣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선생님 좋은 그거를 좀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지금 집에서도 언어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에 우리 애들이 하는데
가르치는데 하루에 1시간씩 두 분 나눠가지고 막 뉴스를 읽어준다든지 딱딱하는 뭐 교과서를 이런 게 아니고 뉴스를 읽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집안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귀가 안 들린 분을 위해서 꼭 저도 수술을 빨리 하기를 바라고 노력하면 언제든지 이 밝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이렇게 지금 수술하고 이건 지금 6개월 때 제가 영상을 했고 3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스코어가 다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1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 스코어가 이제 80, 90, 100 정도 아마 스코어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세가 69니까 거의 칠순이 다다르신 어르신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세 가지 있잖아요. 전동 기간이 길지 않게 하라 첫 번째. 그다음에 동시양의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얇은 와우축 정보를 써서 결국 재활을 잘 하고 계신 분의 예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분은 칠순이 되신 분입니다. 73세 되신 분이고 전동 기간 그러니까 보청기를 쓰고 버티다가 하나도 안 될 때 그게 이제 6개월이 되신 분. 근데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분도 동시양의 수술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얇은 와우축 정보를 수술을 했는데 이건 이제 수술 전에는 이렇게 10%대밖에 못 들었었는데 보청기를 양쪽에 다 써도 지금 수술하고 3개월이 됐는데 27%, 65%, 94% 이렇게 굉장히 뭐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재활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술할 때도 환자분이 최선의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재활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환자분이 좀 초반에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어르신 세 번째 조금 비교적 젊으신 분이 62세 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완전히 못 듣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어요. 5년의 전후기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왼쪽 수술 전의 청력인데 잘 보시면 모음을 듣는 쪽은 청력이 조금 남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자음을 듣는 쪽은 이렇게 청력이 떨어져 있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귀에 알아듣는 어업 판별력은 16%밖에 안 됐던 이런 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받아서 양쪽 수술을 받았어요. 잘 보시면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이 청력이 사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수술 후에도. 물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청력이 수술 전에 비해서 이만큼은 좀 소실이 되긴 원래 갖고 있는 청력이 좀 소실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보청기를 아무리 써도 여기밖에 바닥에서부터 여기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모음이고 자음인데 자음을 하나도 듣지 못하니까 모음을 웬만큼 들으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돼요. 뭐 아야 어여 오여 우이만 해도 뭐 기본적인 건 되잖아요. 근데 자음을 모르니까 이제 말소리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지금 재활 중이긴 한데 어쨌든 뭐 되게 잘 듣고 있어요. 잘 들어서 말소리 구별하는 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수술 전에 보청기를 썼을 때 보면은 아까 그 전 두 분은 다 뭐 10%, 0%였는데 22%, 35%, 48%를 듣고 있어요. 이거는 모음으로 그냥 웬만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모음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났더니 뭐 문장은 원래 48%였으니까 아주 못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1년 됐을 때 88%까지 올라왔고요. 저주파 쪽이 이렇게 모음을 좀 잘 듣는데 자음을 못 듣는 특징이 뭐냐면 문장은 상대적으로 잘 들어요. 문장은. 근데 단어를 다 놓치거든요. 이게 저 20%. 이런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1년 만에 72%, 70%로 향상이 돼서 본인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문장은 뭐 48에서 88로 두 배밖에 안 됐지만 단어를 한 3배 이렇게 2배씩 잘 듣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해지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문장이 원래 이렇게 좋았던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청력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이 어르신에서 특히 뭐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이러한 이 청력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70%, 60% 정도의 청력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원래 듣는 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운이 나빠서 그게 없어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청력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잔청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청력을 다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아닌 거예요. 수술을 또 겁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래 그냥 그럭저럭 갖고 저주파 쪽에 모음은 좀 듣고 있는데 수술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수술해서 그 모음 듣는 것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수술했던 경우들의 잔청 보존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펴낸 논문들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이 얇은 와우축 전극을 제가 이게 워낙 그 신경세포 쪽에 달라붙어서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러면 이 얇은 와우축 전극이 과연 그러면 그 모음을 듣는 이 잔청도 잘 보존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얇은 와우축 전극도 여기 보면 원래 갖고 있는 청력의 한 60% 정도, 60에서 한 50% 정도의 청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잔청 보존을 위한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정원창 접근법이라고 해서 정원창 예전 같으면 여기 이게 달팽이관인데 달팽이관 여기 이제 뼈에다 구멍을 뚫고 했는데 이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원창이라고 하는 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살짝 열고 거기다 전극을 넣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창문이거든요. 이게 정원창이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이제 달팽이만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그 인공호흡 전극이고 지금 제가 삽입을 하는 거는 얇은 와우축 전극이라고 하는 거를 삽입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정원창이라고 하는 창문을 살짝 제치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런 얇은 와우축 전극을 이용했을 때 그 저주파 쪽에 모음을 듣는 쪽에 청력이 저도 한 50, 60% 이상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환자들 저주파 쪽에 청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모음을 꽤 듣다 보니까 아까 문장을 꽤 알아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미루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문장을 그 정도 알아듣기가 괜찮아. 단어는 못 알아듣지만 뭐 문장 알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미루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수술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술했을 때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를 이제 비교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 표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저주파 쪽에 모음을 듣는 청력이 많이 남아있던 분들 중에서 수술을 늦게 할수록 최종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모음을 좀 들으니까 나 수술 안 하고 버틸래라고 했던 분들이 나중에 수술했을 때 그 결과랑 청력이 많이 남아있을 때 수술했던 분이랑 어떤 분이 결국 잘 됐냐? 먼저 수술했던 분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저주파 쪽에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수술 시기가 빨라질수록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같은 모녀예요, 모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녀 분들이고 같은 부자예요, 부자. 이 위에 2명과 아래 2명은 각각 이제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같은 원인에 의해서 난청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저주파 쪽에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난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많이 남아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이 저주파 쪽에 청력이 다 없어져서 이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분도 원래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마침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주파 쪽에 청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음을 꽤 듣거든요. 모음을 꽤 들으니까 뭐 문장을 좀 알아듣는 거는 좀 알아들었던 분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청력이 남아있을 때는 수술 안 하고 이 엄마는 이게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같이 했더니 자, 수술 후의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수술하고 6개월 지났는데 이 따님분은 72, 85, 100 뭐 다 완벽하게 듣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무래도 33, 40, 24로 그렇게 성적이 이 딸만큼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자도 보면 그나마 좀 더 같은 유전자고 같은 원인인데 수술을 일찍 했던 이 아드님은 75, 96 수술하고 7개월 만에 이렇게 됐는데 아버님은 수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15점, 20점, 15점밖에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수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원인이지만 수술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말소리 구별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기계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수술 전에는 하나도 못 들었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줄곧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양쪽을 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전극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전극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포인트 네 번째는 특히 저주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쪽은 하나도 못 듣는 그런 부분 난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분 난청. 영어로 얘기하면 partial deaf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주파가 그래도 모음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고, 그것이 남아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결국 좋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이제 제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논문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히 저주파 쪽에 뭐 많이 남아있고 고주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경우에 저주파 모음 쪽을 듣는 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음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음을 듣는 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듣는 쪽이 많이 퇴화가 돼 있어요. 정작 그 자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쪽의 신경원 세포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주파에 있는 잔청은 최대한 살리는 수술을 하면서도 동시에 신경원 세포를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전극을,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전극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신경원 자극 능력, 이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저주파 쪽의 모음 말고 고주파 쪽의 자음을 듣는 쪽은 많이 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신경원 세포를 더 잘 자극할 수 있는 전극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주파에 있는 청력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또 고주파 쪽은 자극도 실컷 해야 되는 그런 전극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4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전자 중에서 이런 형태를 이제 스키슬롭이라고 하거든요. 스키슬롭 이렇게 청력이 이렇게 떨어진 형태를 이제 스키슬롭 형태의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스키슬롭 환자가 이제 6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이 꼬마가 저한테 온 이유는 애가 그래도 공부도 곧잘하고 다 좋은데 발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발음이. 그리고 뭐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 목소리나 여자친구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남자 목소리는 잘 알아듣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왔던 케이스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보면 저주파 쪽은 모음 쪽은 잘 듣고 그 자음 쪽은 못 듣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게 이 꼬마가 이제 TMPRSS3라고 하는 TMPRSS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게 유명한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그런 꼬마였어요. 이 꼬마를 봤더니 양쪽 보청기를 썼을 때 아까 이렇게 모음 쪽을 잘 들으면 문장을 꽤 알아듣거든요. 그 문장은 100%였어요. 단어를 40%밖에 못 알아듣고 발음이 보통 이 나이 또래에서 98점이 평균인데 67점밖에 듣지 못하니까 상당히 못 듣는 이제 발음이 안 좋은 그런 꼬마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왔으니까요. 근데 보청기를 씌우고 좋은 치료도 열심히 하고 갖은 수단을 다 했는데 발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님이 찾아온 이유였어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TMPRS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유전자가 나왔고요. 둘 중에서 그래도 이 왼쪽은 보청기로 어느 정도 약쪽 보청기를 썼을 때 문장이 40%로 이런 것이 둘 중에 그나마 왼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왼쪽 보청기는 그냥 유지를 하고요. 더 나쁜 오른쪽에 인공호흡 수술을 했어요. 보시면은 원래 갖고 있던 청력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잔청이 거의 다 보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전에 갖고 있던 청력의 모양은 이 인공호흡을 빼도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보청기를 아무리 써도 이 고주파 증폭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증폭을 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수술하고 이제 1년이 채 되기 전에 11개월 만에 원래 양쪽 보청기를 썼을 때 40% 그다음에 문장을 100% 들었던 게 오른쪽 인공화호는 단어를 벗어내 오른쪽만 해도 75%, 문장은 100%. 그 다음에 요 한 11개월 기다리는 동안 또 보청기를 썼던 반대쪽은 원래 청력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보청기 썼을 때는 지금 단어는 10%고 문장은 70%로 이제는 수술하고 11개월이 지났더니 왼쪽의 보청기 한쪽보다 오른쪽 인공화호 훨씬 좋고 아이도 오른쪽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아이는 좀 지나다가 좌측에 순차 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4 있잖아요. 이렇게 저주파 쪽, 모음을 듣는 쪽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 그 청력이 남아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순차 양의를 잠깐 이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순차 양의를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한쪽에 수술을 하고
지금 반대쪽 순찰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아, 수술 언제 받으셨어요? 저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순차양이 쪽을 하려 이게 제가 두 번째 강조사항이 항상 한쪽보다는 양쪽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순차양은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한 돌도 안 된 친구가 한쪽 수술 받고 1년 뒤에 반대쪽 수술 받는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결과가 좋고요. 뭐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민이 되는 순차양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이게 선천성 전농인 경우는 제가 여기 아이 그림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후천성 전농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뭐 일본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선천성, 후천성 이게 시작이고, 선천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는데 한쪽에 조기 인공화호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후천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나빠진 경우고, 한쪽에 인공화호를 하고 바쁘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선천적이라서 원래 수술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역시 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술이 늦었어요. 수술이 늦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나 이런 게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수술이 좀 늦었으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수술에 의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대쪽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첫 번째 수술도 늦었는데 두 번째 수술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순차양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은 체가 아니면 어디 속하세요? 쪽에 속- 여기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속하세요? 아, 네. 자, 첫 번째로 갈게요. 첫 번째. 태어날 때 이제 못 들어서 수술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난 이쪽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잘 보면, 물론 이 순차 양이를 처음에 일찍 수술을 선천적인 경우는 수술을 하고 시간이 오래 가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1년 반 이내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지금 하면 어떠냐 이제 궁금증이잖아요. 자,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도 듣지 못해서 2세 반 때 이제 수술을 했어요. 첫 인공화호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한 18년, 19년이 흐른 거죠.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반대쪽도 전혀 못 들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럼 말씀드렸죠. 당신이 아주 일찍 수술했을 때보단 결과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 뭐 왼쪽은 쓰지 않은 쪽은 뭐 들은 거였죠. 보청기를 빼면 보청기 써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11점, 5점, 6점. 그러니까 재활이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15개월 했더니 오른쪽 일찍 수술했던 쪽은 60점, 90점, 98점인데 왼쪽은 이제 처음에 석 달째는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막 실망도 많이 했죠. 근데 15개월이 지나니까 50점, 60점, 64점이 된 거예요. 많이 늘었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래도 오른쪽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그 왼쪽을 열심히 지금 15개월 동안 했는데 그래도 오른쪽보다 많이 못한 것 같다. 근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쪽을 다 끼면 아까 오른쪽만 했을 때는 뭐 60점, 90점, 98점이었는데 양쪽을 다 끼고 검사를 해보면 다 100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수님 왼쪽만 할 때는 오른쪽만 할 때보다 아직도 못하긴 하는데 양쪽을 다 끼면 편하다는 거예요. 왼쪽만으로는 좀 불편한 게 아직 있지만 두 개를 다 끼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난 두 개를 항상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 선천성 난청인데 너무 일찍 수술을 한쪽을 하고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도 한 20년이 흘렀지만 수술하면 처음에 수술한 것만은 못하더라도 결국 두 개를 같이 끼면 그래도 편하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ognitive load 있죠? 인지 부담이라고 했나요? 들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네, 오른쪽을 굉장히 일찍 수술을 하고 만 3세 때 수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거의 한 17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왼쪽 수술을 했는데 적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적응할 때 어렵진 않던가요? 어떻든가요? 일단 적응할 때는 확실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이제 들으니까 약간 좀 웅얼웅얼거리는 게 적응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 좀 계속 촬영하고 있으면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오른쪽 3살 때 했던 인공화호의 거의 한 70% 수준까지 이제 왼쪽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같이 듣다 보니까 오른쪽 한쪽만 들을 때에 비해서 왼쪽을 같이 듣게 되니까 비록 지금 왼쪽이 수술한 지가 1년 하고 한 몇 개월밖에 안 지나서 완전히 지금 적응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왼쪽을 같이 듣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만 들을 때에 비해서. 일단 놓치는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고 일단 좀 아까 소리의 구분? 높낮이를 좀 뭔가 전보다 더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높낮이 구별이 더 잘 된다. 뭔가 좀 풍부하게 들리는 느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때 좀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부분은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졌죠. 네. 저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요. 네. 뭐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시간 간격이 거의 몇 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수술하고 나서 왼쪽 수술한 지가 거의 한 18년, 19년 만에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인데도 네.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선천성인데 너무 일찍 수술을 한쪽을 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경우도 순차야기를 한 20년 뒤에 하면은 물론 재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환자분들은 되게 비슷한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경우는 사실은 가장 예후가 좋은 그 편이기도 해요. 태어날 때도 못 들었던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빠져서, 그러니까 말을 다 익힌 상태죠. 그러고 이제 시간을 좀 끈 상태. 순차양이가 좀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첫 번째 수술 결과와 거의 차이 없이 순차양이 결과도 좋은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실제 환자도 비슷한 결과를 다 얘기를 해요. 20년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 한쪽에 그 후천적으로 청력이 나빠져서 한쪽 수술을 10년 전에 하고 10년 후에 순차양이 했던 분이 아까 주신 분이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적응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전화 우리가 했던 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수술 후천적인데 수술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수술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잘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거의 문제가 없고요. 거의 문제가 없고, 이분은 좀 다른 분인데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그 톡을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수술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다른 쪽 순차양이를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는지 아마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해 주실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뭐 결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분들은 뭐 되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후천적인 난청이고 한쪽 수술하고 한 15년 지났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순차양을 받으시면 돼요. 물론 좋은 전극만 선택해서. 자, 세 번째 경우거든요. 세 번째 경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인데, 꼬마가 나왔잖아요. 선천적인데 첫 번째 수술이 많이 늦었어요. 늦어서 이제 늦다 보니까 뭐 발음이나 이런 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많이 좋아지더라도 좀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또 순차양이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런 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세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고, 제가 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못 들었던 꼬마 친구인데, 꼬마였다가 이제 선천성 고도난청이에요. 근데 완전 전농이 아니다 보니까 모음이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첫 수술이 26세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9년이 지났는데, 첫 수술이 좀 늦었는데, 그 9년 지났는데 그래도 하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반대쪽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26살 때 했으니까 많이 늦은 거죠. 26살 때 성적을 봤더니 아까 봤던 것처럼 뭐 90점, 100점은 아니에요. 50점, 78점. 그러니까 뭐 완전히 퍼펙트하고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뭐 원래는 다 뭐 0점, 0점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분이고, 근데 왼쪽에 보청기를 보니까 보청기 써도 왼쪽은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반대쪽도 듣고 싶다고 이제 온 거죠. 근데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을 환자한테 하고 환자가 이제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왼쪽에 아까 이제 보청기를 썼을 때 다 0점, 0점, 0점이었던 것이 지금 왼쪽 수술을 하고 몇 개월 뒤인가요? 2019년도 한 1년 됐나요? 1년 정도 지났더니 이게 왼쪽이 44점, 60점, 88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까 보면은 50점, 78점이니까 뭐 그거보다 사실은 뭐 거의 엇비슷하게 갔네요. 그런데 환자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면 양쪽 B라고 되어 있는 게 양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양쪽 CI를 보면 50, 80, 90으로 오른쪽 할 때만 들을 때 50, 78보다 훨씬 나아졌고, 환자분 역시 양쪽으로 들으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가 더 풍부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편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의미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도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이긴 하고 항상 이제 의사들이 당신이 좋아질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소리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고 놓치는 음도 줄어들고 일단 좀 편하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이 이 세 번째 그룹이. 그러니까 자, 이런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순차 양의의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분도 오늘 와 계시고 또 역시 그 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김현욱 아나운서님께서 순차 양의의 그 세 가지 그 카테고리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톡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다 정리를 해봤더니 뭐 순차 양의 중에서 문제가 안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좋고요. 문제가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 물론 두 번째는 아주 좋지만 나머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전에만 하더라도 뭐 수술해도 별게 있겠어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사실 나름대로의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차 양의는 하는 게 좋은 거죠. 결국은 아까 이 전화에서 어떤 분들은 순차 양의에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신 분들은 일단 재활 기간이 조금 길어야 된다는 걸 감안을 하시지만 뭐 1, 2년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평생을 위해서는 한 1, 2년 정도의 투자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인공호흡의 그 중요한 포인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수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양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세 가지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키슬롭 그러니까 모음 쪽에 저주파 쪽에 잔청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그 환자들에서 과연 그 저주파 쪽에 모음을 듣는 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미리 수술할 것이 좋을지가 상당히 고민거리였는데 일찍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전과 달리 요새 전극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저주파 쪽에 있는 원래 갖고 있는 청력을 한 뭐 60% 정도까지 보존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렇게 전혀 안 보이다가 한쪽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결국 양쪽을 다 보이게 하는 거 혹은 이걸 한꺼번에 다 양쪽을 보이게 해서 양쪽 귀를 다 듣는 것이 막 여러분들의 그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